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대규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총 1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경매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단지들을 향후 재건축해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병행할 경우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은 움직임이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향후 이 부동산 정책 변화하면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무주택자들이 조금씩 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연 지금이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적정 시기인지 그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봄이 좀 왔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겨울이 봄을 좀 질투하나 봅니다. 주말 내내 좀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주 말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날씨도 좀 추웠는데요. 오늘 출근 시간도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날씨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월요일 1시 활기차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딱 1시라는 시간이 식사하시고 좀 졸릴 시간입니다. 그때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근처 5분이라도 좀 이렇게 산책을 하신다면 월요일 오후를 좀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이 활기차면요, 또 일주일이 또 활기차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좋은 내용으로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또 친절하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바로 잠시 후에 또 오늘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는 내리고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저희 방송은 언제나 또 활기차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도 강경훈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 전략 세워보기에 앞서서 또 저희 앞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고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뒷번호 914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30대 가장입니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데 올림픽공원 인근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가 고민되는데 둘 중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투자 가치와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민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참 부럽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파크포레온과 올림픽 선수촌을 보고 계시는데 일단 30대 후반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두 분이 있으시니까, 두 명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80년 준공입니다. 80년 준공이고 5,900 요게 30세대에서 요게 지금 12,000세대로 지금 재건축을 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둔촌 과거의 둔촌 주공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다가 그 시점을 못 맞춰서 또 그 가격이 안 맞아서 다시 이제 좀 딜레이 되면서 PF 위기 때 좀 그 신문에도 많이 났었고 뭐 둔촌주공 구하기 뭐 이런 별명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3,700만 원이라는 가격에 평당 분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예상과는 달리 26억 이상의 호가를 하면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13억대에 받아서 지금 거의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됐고 대신 이제 조합원들은 생각보다는 좀 이제 많은 분담금을 중간에 이제 한 7천억 이상 가격이 오르면서 좀 손해를 본 경우인데요. 그래도 시기상으로는 좀 안 좋았지만 결과상으로는 지금 한 26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4평이 올 초까지는 한 21, 2억 하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26억인데요. 요거는 88년도 입주했습니다. 88년도 입주했고 지금 5,540세대인데요. 이게 신통기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을 보시면 기획 방식이 있고요. 자문 방식이 있는데요. 자문 방식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쪽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이 패스트트랙을 적용을 해서요. 여기 이제 준주거 70층을 이제 허가를 내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5층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조감도가 나오고 지금 한 35억에서 한 40억까지 호가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나이도 이제 40대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촌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새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런 누리는 편리함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떠나서 둔촌주공을 보시면 파크포레오는 이 5호선과 9호선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게 완행입니다. 완행.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은 요 5호선, 9호선이 요 급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금역이 요 연장이 되면서 여기 3호선이 또 생기거든요. 요거는 교산으로 이제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3호구가 되고요. 요게 이제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학군에서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12,000세대지만 여중여고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교육부랑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 교육부랑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선수촌은 초, 중, 고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를 차차 하더라도 시립 아파트가 낡은 것만 좀 감수가 되시면 교통에서도 더 편리하고 그리고 또 올림픽 공원 접근성도 요건 대각선이고 요건 바로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거주도 교통이랑 교육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좀 감내만 되신다면 여기서 사시는 게 훨씬 좋고 요걸 매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속도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안에 그리고
계획안은 정비구역 지정은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변에 여기 아시아 선수촌은 한 35억 이상 가고요. 그리고 1, 2, 3, 4단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대장주죠. 리센츠가. 요게 지금 제가 본 게 한 31억 9천까지 봤고요. 잠실주공 5단지는 35억에서 지금 이상 가고, 그리고 장미도 한 26, 7억 갑니다, 지금. 그리고 파크리온도 26억 이상이고요. 그 진미크가 한 30억을 이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촌도 이 송파 지역에서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지금 한 27억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트랙이 나오고 그 진행에 따라 재건축에 따라 30억은 그냥 가볍게 넘을 수 있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생활성에서도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는 올림픽 선수촌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신축이라는 아파트의 그 장점만 하나만 좀 포기를 한다면 생활하는 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 면에서도 선수촌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강경훈 소장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강경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투자로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느 지역 분석을 하면서 또 부자 이야기를 나눠볼지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아까 앞서 문자 상담에 이어서 아까 굉장히 상급지였죠. 그러나 지금 상급지면서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억으로 잘 나가는 상급지에 투자하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담이나 문자를 받다 보면요. 가장 투자금이 많이 가지고 계신 투자금이 2, 3억 되면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한 8천에서 한 1억 2천 정도가 굉장히 문의가 많고 또 그분들이 또 굉장히 갈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하급지에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상급지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돈 벌리는 재개발 투자 비법을 통해서요. 상급지에 잘 나가는 상급지에 1억 미만 투자를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상급지에 제가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서울시는 25개 구인데요. 상급지라고 하면 제가 한 11개 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한 빨간색은 초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1억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1억 미만이나 1억으로 접근해야 될 곳은 이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마포, 광진,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 이 정도인데요. 거기서 우리는 기회를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현실은요. 1억 투자로 우리가 현실을 보시면요. 1억에서 1억 미만 투자금을 투자하시려고 보시면 현실적으로 이런 빨간색이나 주황색 부분이 아니라 이런 외곽이나 또 하급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선호 지역에 여러분들이 그 자금을 맞추다 보면 점점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마음에는 안 들고 뭔가 불안하니까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이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곳에 좀 하급지나 비선호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요즘에 과거에는 이게 공사비 오르기 전에는 좀 그런 현상이 적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분담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결론적으로 34평 기준 한 10억에서 한 12, 13억 정도 지금 하는 동네에서는 재개발 추진 동력을 많이 상실을 했고요. 앞으로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곳에 투자하셔서 투자 장기화가 되면서 처음에는 내가 1억 소자본으로 처음 재개발을 투자했더니 투자 장기화가 되고 황금성이 악화가 되면서 자금이 묶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너 왜 거기 투자했니? 여기는 좀 안 좋은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좀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1, 2천 손해보고 투자를 그냥
접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팔고 너무 마음에 아픈 그런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평생 그냥 투자를 안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살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재개발로 통해서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자산 증가를 이루어야 근로소득 은퇴하고 근로소득이 멈췄을 때 그때 좀 노후 자금이 자동으로 생길 수 있게 우리는 연구하고 평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팍스TV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트라우마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도 쉽게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1억으로 상급지 투자가 가능한가? 그래서 5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5번째 조건은요,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되면 또 좋고, 필수로는 4개가 해당이 되면 저는 상급지에 1억에서 1억 미만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은 구내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야 됩니다. 서초, 강남 보면요, 개포 30억, 그리고 압구정, 대치 40억, 50억 하면요, 그것도 양극화지만요, 사실은 싼 지역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 데는 사실상은 양극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양극화는 비싼 데는 같은 구내에서 비싼 데는 굉장히 비싼데 싼 데는 진짜 싸다. 이런 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좋으나 입지가 완성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급지인데요. 입지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으면 1억에 투자를 못하죠. 그리고 추진 움직임 직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맞춘다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도 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건 못 맞춥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추진 지역을 우리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동의서 진구 중이 아닌 곳에 추진 가능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노후도가 모아타운은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최소 50% 미만이거나 그런 지역을 또 선정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 지역인데 추진이 안 된 지역을 찾으실 때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요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경매 또는 미분양으로 매수를 싸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정말 좋죠. 우리 얘기만 들어도. 근데 경매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 4개가 맞추기도 힘든데 거기에 또 경매 물건을 찾아야 되고 찾았다 해도 또 거기서 1등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다가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거의 힘들고요. 미분양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이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보시면 전세 사기 난 22년과 경기가 안 좋은 23년 때 빌라가 대량으로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물건이 다 해소되기 전에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이 광진구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광진구는요, 지금 같은 구내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쭉 보여드리겠지만 한강변은 지금 이제 평당 억이 넘는 시대가 된 게 광진구고요. 그 길 하나 넘어서는 아직 굉장히 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 내에서 위치는 좋으나 광진구 위치 굉장히 좋죠. 입지가 완성이 전 지역이 또 광진구입니다. 그리고 추진 움직임 미추진 지역이 구이동이고요. 구이동 상단입니다. 그리고 추진 가능 지역. 그래서 노후도가 70%가 넘어가지고 모아타운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빌라가 있는 지역. 네, 여기에 다소 미분양 빌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가지 조건을 다 해당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광진구가 양극화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진구인데요. 보시면 광나루로 남북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2호선 중심으로 사실은 남북 간의 개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 쪽 보시면 여러분들 꼬치 먹으러 가보시면 롯데백화점에서 가득 차 있죠. 주상복합까지. 근데 건대 입구 중공역 비교하시면요, 그나마 요즘에 보건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주위에는 아직 개발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보시면요, 네, 지금 복합개발이죠. 직주락 구청도 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구의역은 광진구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아차산 일대는 굉장히 지금 소박하다. 그리고 강변역 일대입니다. 강변역도 남북으로 광나루역과 비교하면요. 여기도 개발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 광진구고 우리가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의동 중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곳이 구의역 북단 그리고 구의 1동과 구의 3동인데요. 구의 1동 중에서도 여기 그리고 구의 3동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북단 요렇게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의동 보시면요. 제가 이거 개발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이상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요. 나머지 지역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재개발 문 두드리시면요. 여기도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고요. 특히 자양, 사동,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요. 지금 투룸이 1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붙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미 물론 자금이 되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 투자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1억 또는 8천에서 1억 2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밑에 대규모 또 개발이 있는데요. 제가 요 터미널이랑 그리고 제촉지구 요 구청에서 발표한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동서울 터미널이 이제 바로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지분으로 100%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타필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 본사를 여기 유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버스터미널과 환승센터는 88대로 쪽으로 옮겨가면서요. 거기서 다이렉트로 버스라든지 택시 이렇게 딱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특화공간 조성하고요. 이쪽 강변역 쪽으로 보행환경도 개선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의역 바로 남단인데요. 여기는 자양 제촉지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보시면요. 요 사진 그대로 완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입주가 되고요. 특히 이제 쿠팡 본사도 들어오게 되고 광진구청이 일로 옮기면서 이제 업무 판매 숙박시설 호텔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광진구청 의회 보건소까지 싹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요게 벌써 21, 2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5억에서 한 30억 가는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양 5구역도요. 999세대로 지금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구의 1동과 구의 3동 상단으로 이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는 한강변이라고 하지만 여기 한강변이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겠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라 싼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입지가 안 좋아서 싸다고 오판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역이고 구의 여기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신청사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구의 1동, 3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의역입니다. 이게 구의역이고요. 여기 이제 건물이 완공이 다 돼 있죠. 그래서 광진구청 그리고 보건소 들어와 있고 구의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T 에스테이츠 건물이고요. 쿠팡 본사도 들어오고 요게 보이는 게 이제 캐슬 이스트폴입니다. 그래서 21억에서 22억 이상 호가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여기를 추진이 안 됐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진되면요. 응당 2억, 3억 갭이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앵글을 이쪽으로 돌려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방금 구의동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가 구의 2동이고요. 자양 2동, 그리고 자양 1동인데요. 요 모습이랑 보시면요. 여기 시간차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5년, 10년 전에 투자하셨으면 다 5천 1억대에 다 투자하셨던 지역이고요. 여기서 앵글을 이쪽으로 옮기시면요. 지금 가장 비싼 자양 4동이죠. 여기는요. 지금 투룸이 11억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자, 이거 2013년, 12년, 14년, 15년 이때 5천에서 1억이었으면 투자 가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거기 재개발 20년 걸린다. 근데 10년 지났죠? 그래서 10억 이상 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셔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재개발은 반복된다. 부동산은 반복된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투자에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앵글을 돌려보면 성수동이겠죠.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성수 전략지구입니다. 이거 트리마제고요. 1, 2, 3, 4지구죠. 자, 여기 15년,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얼마 들고 투자했을까요? 여기 투룸, 쓰리룸 지금 20억 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눈과 좀 판단을 하실 때 굳이 하급지나 중급지에 정비구역이나 추진되는 데를 열망하지 마시고 위치에 판단을 하실 때 저는 좋은 투자를 1억으로도 수억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성수전략지구 요만큼이랑 구의역 요만큼 보셨을 때 같은 빌라와 같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제 눈에는요. 나중에 다 비싸질 것으로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구의 1동, 3동의 투자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역 북부 한강변 배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1억 가는 쪽에 배우지가 되면서요. 자연히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오를 수 있는 게 1, 2억이 바로 오릅니다.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양 구의 한강변 초고가 인근 지역이다. 그리고 아까 보신 동서울 터미널 구의역 복합 사업 등이 호재가 굵직굵직한 호재가 굉장히 많고요. 한강 개발에 따른 동반 상승이 가능 지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옆에서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얘도요. 1, 2년 이내에는요. 여기 갭 1억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년 이내로 가장 가격이 상승된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구역을 미리 나눠 놓고 기초조사를 끝냈을 만큼 구청에서는요. 표만 갖고 오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출진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의서 진구 전 상급지 1억 투자 가능한 이런 데를 찐 구역을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데요. 점점 빨라집니다. 재개발 투자 시점이요. 박원순 때는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조합 설립하고 투자해라 그랬지만요. 요즘에 저도 X세대지만 영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갑자기. 근데 요즘에 3, 4살 때 배우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제일 많이 오른 게 앞단에서 30-40% 올라버립니다. 후보지만 지정이 돼도요. 그래서 투자 시점이 점점 앞으로 가는데요. 동의서 진구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셨을 때 여기를 바로 후보지만 돼도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말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자, 투자 포인트입니다. 1억으로 상급지 투자하시려면요. 무주택자 무조건 한번 투자하시고요. 2년 보유 시 비주거로 2년 보유 시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12억까지. 그리고 처녀 총각이 각각 한 주택씩 사서 1년 보유하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요. 이 10년간 두 번째 주택을 또 한 주택으로 봐줘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고요.
자본이 적은 무주택 청년에게 굉장히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초반에 많이 오르는 점을 이용하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상급지 투자로 높은 성공률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2년 후에 비과세 수익으로 이런 자양이나 아니면 마포 상급지 이런 데로 가셔야 돈 버는 돈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또 투자에 관한 또 재밌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서울의 중심부에서도 1억 미만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남들보다 좀 선점 투자해야 한다라는 지역으로 구이동 지역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강경훈 소장의 상담으로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 투자해 볼 만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다가도 또 날씨가 이제 오락가락 하는데요. 날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를 꼭꼭 집어서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봄이 올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분석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사님 어느 지역 분석을 좀 도움 주실지 지역 소개와 입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서울의 이제 동쪽에 있는 강동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하면 이제 천호동, 명일동,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고덕동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강동구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강동구 고덕동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서울의 좀 외곽 지역에 있다, 아니면 또 뭐 강남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가장 이제 대장주 아파트인 고덕 그라시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이파크 등 재건축에 굉장히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신축이고 대단지인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0평형 기준으로 20억 정도의 효과를 높은 시세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이제 초중고 학군이랑 또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젊은 층도 굉장히 좋고 은퇴 이후에 이제 좀 노년층들까지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5호선 고동역과 상일동역 이렇게 인접을 해 있고요. 2028년도에는 황금 노선 이제 9호선이 샘터공원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샘터공원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위로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좀 오늘 투자드릴 지역들이 있습니다. 입지 여건은 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왜 고덕동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덕동 중심으로 주변에 좀 대형 개발 호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의 연장 개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덕 토평대교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황금 노선인 이제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은병원역에서 생태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개통이 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이 또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 토평대교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 포천, 아래로는 용인이나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게 되면서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 그리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의 강남, 그리고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구리, 용인, 세종까지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주거나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약 7만 평 부지 정도의 이제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 단지인데요. 2025년에 25개 이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입주를 하고 또 기업 임원진들이나 이제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를 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의 최초의 이케아도 이번 달 이제 내로 개점 예정이고요. 이마트나 CGV,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 8천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서울의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가 왜 떠오르고 있는지, 강남 4구로 왜 강동구를 이야기하는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강동구 중에서도 고덕동 이야기를, 고덕동 투자 전략을 좀 자세히 잡아주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 고덕동에서는 어느 지역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 투자 유망 지역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먼저 위치로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고덕동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지구라고 불렸는데요. 이곳들이 단독주택 재건축을 원래는 이제 추진을 했었고요.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러한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이제 해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매우 심한 노후도를 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 중인지 말씀드리면서 노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 빨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진하면 진할수록 더 오래된 연식임을 나타내 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된 지역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곳 중에서는 거의 없고요. 가장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제 과거 고덕 1지구, 고덕 1동 신속통합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면적이 굉장히 넓고 노후도도 한 8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동의서를 진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단 5개월 만에 동의율을 60% 이상을 달성을 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좀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파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동의서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는 동의서가 빨리 이제 진구가 된 만큼 주민들의 열의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언젠간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진행만 잘 된다면 2,000세대 이상으로 아주 이제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만한 고덕 2-2 골뱅이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지역은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노후도도 80%로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이제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과도 좀 거리가 있고 면적도 좀 작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외들 지역보다 인기가 좀 덜 했었는데요. 그래서 투자금 또한 좀 적게 굉장히 좀 가성비 있게 들어갔던 지역이긴 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첫 역세권 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가장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과거 고덕 2-1지구, 그러니까 현재는 고덕 2동 이제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역시나 이제 85% 정도로 노후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하고요. 현재 2024년도 11월에 이제 강동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발부받아서 열심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최근 반대파로 인해서 동의서 효력이 좀 상실되기는 했지만 고덕 1지구랑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열의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 사업 현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에서 이 재개발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고덕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 지역을 분석해 보면서 이 노후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다양한 투자 지역 중에 노후도 90%를 기록하는 2-2지구가 있었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제가 오늘 이 지역 중에서 이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가운데 빨간 전선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과거 이제 고덕 2-2 지구였고요. 현재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크게 왜 추천드리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이 지역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초역세권으로 굉장히 이제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고덕동에서 가장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금액대 또한 그 외 지역들보다 항상 조금씩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매우 투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이 정도로 이제 큰 면적의 노후도가 90%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투자성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도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이제 또 높아서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성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역세권 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는 다르게 최대 용적률이 이제 500%까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사업성은 계속 더더욱 좋아질 지역입니다. 보통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지, 즉 동의서를 이제 많이 진구를 하는 것이 매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택주 분들이 조금 반대를 이제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 역세권 재개발은 조금 다릅니다. 요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좀 높아서 그나마 이제 단독주택주 분들도 조금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재개발 방식이라는 점이 이제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이제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이제 요건들이 조금 강화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서 현재는 이제 면적 제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1, 2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면적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고, 그래서 조금 이제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면적으로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꼭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종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세권 일대라고 한다면 준주거 지역으로 또 이제 좀 상향을 해주면서 역세권 재개발과 똑같이 용적률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요건은 이제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선도로를 좀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고덕 2-2 지구는 이 요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충족을 합니다. 한번 이 지역에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를 또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신속통합 기획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도 오히려 이제 전체 면적은 좀 다 늘어나고 용적률 또한 뭐 역세권 재개발과 동일하게 500%로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이제 재개발이든 뭐 신속통합 기획이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도 이 고덕 2-2 지구는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되기 전에 미리 좀 투자를 하시거나 선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로 이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2 지구 여기 투자 포인트를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강동구 고덕동은 이제 현재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녹지 등 안정적인 이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고 향후 9호선 이제 샘토공원역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 세종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 고덕 비즈밸리 입주 등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러한 지역의 노후도 90%로 언젠가는 또 반드시 개발이 또 되어야 하고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서 용적률 또한 500%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주분들도 아마 다른 재개발 방식으로는 500% 이상 용적률을 그 이상이 되는 용적률을 당장에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최고의 효율로 개발이 가능할 때 동의가 잘 되고 속도도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작을 많이 안 했을 때 이제 미리 좋은 입지에다가 좀 선점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추천 지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용적률 500%라는 이 특혜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지역.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 지역 이제 투룸의 매매가는 한 5억대 초반 정도였고요. 이제 3룸은 한 7억대 초반, 뭐 6억대 후반 이 정도였습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3룸은 3억대 이제 초반, 이제 투룸은 이제 2억대 중반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나 이제 추천을 좀 드린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든지 좀 아직 재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좀 작은 거를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요. 일단 위험 부담도 좀 줄여야 되고 당장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후 재개발이 또 선정이 되고 진도가 많이 나가고 나서 투자를 하신 지역이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큰 평수로 또 갈아타셔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집일수록 뭐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가기 쉽습니다. 큰 아파트가 이제 전세나 이런 게 나가기 좀 더 불편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것들도 작은 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거를 더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임장 조사를 하실 때 또 좀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게 이제 남들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급적이면 재개발이 선정되기 전에는 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식이 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을 딱 잡으셔가지고 10년 이외로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뭐 이런 기준이라도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좀 더 좀 객관적인 좀 비교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에서 임장을 이제 하실 때 연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래되고 반지하에 뭐 대지 지분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평당가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만 한번 열람을 해보시면서 좀 더 비교를 하시면서 임장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라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반지하 물건이나 여러 가지 좀 흠이 있는 물건은 투자 주의해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김문준 이사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좀 흐린 날씨 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